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직업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일해온 덕분에 그럭저럭 먹고는 삽니다. 남들은 주식이다 뭐다 하면서 돈을 굴려야 한다는데 전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고 지내는 게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주식을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지금은 헤어진 전 와이프 때문인데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전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총각 시절 혼자 지내다 보니 무료하기도 하고 살도 찌는 것 같아서 동네에 있는 테니스장에 다녔어요. 그냥 치는 것보다 제대로 배워서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강습도 받았고요. 실력이 조금 늘어서 저는 젊은 사람 몇몇이서 만든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남자 12명, 여자 5명으로 구성된 동호회였죠. 아내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자 회원에 비해 여자 회원 수가 적어서 여자들은 동호회에서 공주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 중에서도 출중했어요. 늘 화려한 옷만 입고 몸매도 늘씬했죠. 그녀가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 코트를 누비면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동호회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모두 미혼인 총각 처녀들이다 보니 어떻게든 연애를 해보려고 덤벼들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녀는 저를 택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남자들은 전부 잘 보이려고 안달인데 저만 유독 관심을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흥미가 생겼고 지켜보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래요. 사실 전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녀같이 화려한 여자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암튼 그렇게 만나 연애를 한 지 2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생활은 아주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아내가 좋아하는 명품 아울렛에 쇼핑도 하러 다니면서 보냈죠. 아내는 명품 가방을 좋아했어요. 돈이 많지 않아 아내가 원하는 걸 다 사줄 순 없었지만 기념일이나 생일 때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라며 행복해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를 꼭 닮은 남자아이였죠. 아이가 태어나니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둘 다 초보 엄마 아빠인지라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여행이나 쇼핑은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시간도 없었지만 생각보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았어요. 기저귀 값이며 분유 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아내도 명품 가방 대신 커다란 기저귀 가방을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는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것은 아닌데 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전 그런 아내가 우울해할까봐 열심히 육아를 도왔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집안일도 도맡아서 하고 주말에는 제가 대신 아이를 돌보며 아내에게 휴식 시간을 주었죠. 덕분에 아이는 별탈 없이 자라주었답니다. 몇 년이 지나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우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놀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도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본인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부 우울증이 와서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결혼 전에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걸 좋아하던 아내가 매일 집에만 있으려니 힘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난 뒤에도 아내는 별로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전 하준이 없는 동안 카페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해 라고 했는데 아내는 입을 옷이 없는데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옷장 안에 옷 많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건 전부 유행이 지났단 말이야. 신상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했어요. 말문이 막히더군요. 아이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걸 아내도 뻔히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 이제 애 엄마야. 나도 당신 원하는 거 다 못해줘서 미안한데 어쩌겠어. 하준이 키우려면 이제 우리도 알뜰하게 살아야지.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속상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들뜬 얼굴로 와서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나 주식해보면 어떨까? 왜 내 친구 영숙이 있잖아. 걔가 주식해서 대박났대. 주식?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야. 그게 다 돈을 버는 비법이 있대. 멋모르고 하는 사람들이나 위험한 거고 공부해서 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던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일단 100만 원을 주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걱정은 되었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로 저렇게 들떠 있는 아내의 얼굴은 처음 보았거든요.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책을 여러 권 사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며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아침 9시만 되면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더군요. 빨간색, 파란색 차트를 들여다보며 연구도 하고 유튜브로 주식 강좌도 듣고 하더라고요. 전 아내가 즐거워 보이니 됐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아내가 산 주식 종목이 그날 완전히 급등해서 엄청난 수익을 남겼던 겁니다. 아내가 신나하며 계좌를 보여줬는데 100만 원이던 돈이 2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비법이 있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아내는 이내 침울해졌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더 투자할 걸 그랬어.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으면 2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지나간 일을 어쩌겠어요. 아쉬워하는 아내에게 이 정도 번 것도 대단하다며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수익이 나자 아내는 주식에 본격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루하루의 기분이 주식 시세에 따라 좌우되었죠. 덕분에 전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날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하루라도 주식을 하지 못하면 손을 벌벌 떨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도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거의 중독된 사람 같았어요. 너무 심하게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던 무렵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돈 좀 더 주면 안 돼? 왜? 지난번에 번 돈 있잖아. 그걸로 부족해? 라고 했더니 아내는 우물쭈물 하다가 사실 그 돈 다 날렸어. 한 푼도 안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큰 돈을 벌어봤던 아내가 또 한 번의 기적을 노리고 한 회사에 전액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 거였어요. 주식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 것이죠. 비법이 있다며 자신만만해 하더니 돈을 다 잃은 걸 보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최근 얼굴빛이 계속 안 좋다 했더니 그것 때문이었어요. 됐어. 거기까지만 하자. 당신 기분 전환하라고 해보라고 한 건데 그러다 오히려 병 나겠어. 라는 말에 아내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야? 월급도 집꼬리밖에 안 갖다 주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위해 그것도 못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도 중독된다더니 아내의 눈빛도 마치 도박 중독자 같았어요. 그리고 자존심을 긁는 아내의 말에 저도 화가 났어요. 돈은 이제 한 푼도 못 줘. 주식이고 뭐고 당장 때려치워. 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내도 분을 참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버리더군요. 그날 이후 아내는 며칠 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주식 차트는 계속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 주식을 살 수 없었죠. 그렇게 기운 없이 며칠 지내더니 하루는 아내가 외출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냥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전 속으로 잘됐다 싶었죠.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고 외출을 하면 주식 생각을 좀 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라며 용돈도 줬습니다. 외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표정도 다시 밝아졌어요. 너무 자주 돌아다닌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밝아진 아내의 얼굴을 보니 말릴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처녀 시절에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화려한 외모의 아내였는데 저 만나서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된 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아내에게도 조금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실수였습니다. 아내는 거의 매일 외출을 했어요. 하루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아이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장 상사에게 말하고 부랴부랴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고 선생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더군요. 하준이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할 수 없이 아버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우는 아이를 달래 집으로 돌아온 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한 끝에 아내가 받더군요. 당신 지금 어디야? 걱정도 되었고 화도 난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미안해, 여보, 금방 갈게. 라며 전화를 끊은 아내는 얼마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당신 외출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이를 잊을 수 있어? 라고 하자 아내는 여보 미안해. 내가 사실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업이 너무 길어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공부냐고 묻는 말에 아내는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식 공부. 주식? 당신 주식 다시 시작했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자 아내는 응, 돈은 그냥 친정 부모님께 빌렸어.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해서 망했다며 이번에는 전문가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아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러면서 아내가 핸드폰으로 단톡방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급등주 따라잡기라는 제목의 단톡방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톡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이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식을 매매하는 거였죠. 가끔씩 사람들이 계좌 인증이라며 본인 계좌 화면을 사진 찍어 올리는데 하나같이 엄청난 금액이더군요. 아내는 나도 선생님에게 열심히 배우면 이 사람들처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일 회원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주식을 잘 모른다고 해도 뭔가 이상했어요. 지난번에도 아내가 비법이 있다는 둥 큰 소리를 쳤는데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번에도 왠지 그럴 것 같았죠. 하지만 아내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말을 듣지 않을 기세였어요. 그날은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회사에서 우연히 주식 단톡방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회사에도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담배 타임에도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주식 이야기였죠.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아내 일도 있고 하니 저도 듣게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많이들 하던데 유료 단톡방이라고 그거 괜찮나? 하는 말에 누가 그거 전부 사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전 자세히 얘기해달라며 대화에 참여했죠. 그 직원의 말에 따르면 요즘 주식 붐이 불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종목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대부분은 엉터리인 경우가 많더랍니다. 어려운 말로 사람들을 속여 아무 종목이나 추천해주고 그 종목이 오르면 자기 덕분이고 떨어지면 입을 싹 닫아버린대요. 그래도 사람들은 몇 번 성공한 사례만 보고 맹신하게 된다더군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심리를 이용한 거죠. 동료 직원의 말을 들은 전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며 당신은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속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속해 있는 단톡방은 그런 엉터리 단톡방과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우선 다른 단톡방은 VIP방을 따로 만들어서 한 달에 얼마 하는 식으로 돈을 받아가는데 아내가 속한 단톡방은 무조건 무료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 단톡방을 운영하는 선생님은 이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했어요.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아내에게 그럼 그 사람한테 배워서 돈 많이 벌었겠네? 라고 물었더니 아직 수익은 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그 종목은 틀림없이 오른다고 했어. 한 달만 기다리면 급등한대.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 아내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인지 아니면 직장 동료의 말처럼 엉터리 사기꾼인지 직접 보고 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날 전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고 몰래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아내는 한참을 걸어 대로변에 있는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기가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간 아내는 대성주식연구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막상 아내를 미행하고 나니 잠시 망설여지더군요. 아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무작정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싶었죠.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민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어쨌든 아내가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제 귀에 어렴풋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끙대는 것 같기도 한 야릇한 소리가 사무실 안에서 들려온 거였어요. 내려가려다 말고 전 사무실 앞에 가서 문에 귀를 바짝 대어 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사무실 안에서 나는 소리가 맞았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남녀가 정을 나눌 때 나는 소리였죠. 조금 전에 저 안에 들어간 여자는 아내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니 전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쳐 들어갔죠. 그리고 본 풍경에 전 경악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책상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여러 개 있었고 책장에는 주식 관련 책이 꽂혀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소파에는 제 아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웬 남자랑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아내는 기함을 하더군요.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는 아내를 보니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아내는 벌벌 떨면서 제게 말을 걸더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공부하러 간다더니 이런 거였어? 주식은 핑계고 그동안 바람 피우고 다녔던 거야? 하준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난 당신밖에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었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사무실 남자도 저기 잠깐 진정하시고 말로 합시다 우리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누가 진정할 수 있겠어요. 방금 전까지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그러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얘기하고 말 것도 없었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인데 대낮부터 유부녀랑 이렇게 놀아나냐고. 내가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라며 전 책상을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충격으로 모니터가 바닥으로 떨어져 와장창 깨져버렸죠. 그러자 그 남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이씨, 말로 하자니까 안 되겠네. 이봐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꼬신 게 아니라 저 아줌마가 먼저 달려든 거라고요. 각서도 썼다고 못 믿겠으면 직접 봐요. 자. 그러면서 그 남자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서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아내가 그 남자와 잠자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내를 보니 그 각서가 거짓은 아닌 것 같았어요. 신고할 테면 신고해보라며 조롱하듯이 웃는 남자를 보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주식은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아내는 평소에 즐겨 찾던 단톡방에서 하소연하듯이 돈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단톡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면서 접근을 했었대요. 물론 그땐 각서 같은 것도 쓰지 않았어요. 아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은 전부 선생님이 추천해준 종목에 넣었대요. 하지만 틀림없이 오를 거라던 주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선생님에게 물었는데 그는 지금은 잠깐 가격 조정이 있는 거라며 하락 시기가 끝나고 나면 떨어진 만큼 더 많이 오를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금이 추가로 주식을 구입할 찬스라고 했죠. 지금 돈을 더 넣으면 그 돈이 몇 개월 후에는 10배가 아니라 20배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죠. 그러니 전에 넣은 돈보다 지금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급등할지도 모르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눈앞에 명품 옷이며 신상 가방들이 아른거리더랍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지금 돈을 넣지 않으면 엄청난 기회를 잃게 될 것만 같았대요. 이성을 잃은 아내에게 그 선생이란 작자가 각서에 적힌 내용을 제안했고 마음이 조급해진 아내는 그만 수락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그 현장을 제게 들켜버렸던 거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지낼 자신이 없더군요. 돈 좋아하는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그 정도로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탐욕에 중독된 엄마를 보고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진 않겠지만 힘들어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었어요. 마음 같아선 위자료라도 뜯어내고 싶었지만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돈 한 푼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을 하고 전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직접 살림을 하고 보니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낭비가 심했는지 알겠더군요. 계획적으로 돈을 나눠서 식재료를 사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고 하다 보니 오히려 돈이 남아 저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새고 있었던 거죠. 집안 곳곳에 쓰지도 않고 방치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전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들인 거였죠. 그런 것도 전부 정리하고 필요한 데만 돈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아내는 그 사이 부쩍 늙은 모습이었죠.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에 머리카락은 윤기가 없어 푸석했습니다.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들더군요. 왜 찾아왔냐는 말에 아내는 당신이랑 다시 시작해보려고 온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염치 없는 것 같고 그냥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어서 왔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죠. 저랑 헤어지고 나서 아내는 주식을 전부 처분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빚을 갚았대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 더 이상 그 선생님한테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청소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알고 보니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질 나쁜 대부업체와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주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돈을 빌리게 만든 다음 깡패들을 동원해서 협박을 하고 그 사람이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돈을 뜯어간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으면 여자들은 술집에 팔아버리고 남자들은 장기를 떼서 팔게 만들었답니다. 당신이 그때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도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그래서 당신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그 정도에서 그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어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 혹시 돈 좀 있어? 나 돈 좀 빌려줘. 이번엔 진짜 확실한 종목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 응? 그래요. 아내는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서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아내가 찾아온 진짜 목적은 바로 돈이었던 거죠. 물론 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아내를 안쓰럽게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더군요. 그 뒤로는 아내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또 돈을 빌려 주식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다 또 험한 꼴 당할까봐 걱정은 되지만 이제 그녀는 전 아내가 아닌 남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